네, 마지막 4교시죠. 자, 이제 거기 그 총 95문제에서 이제 77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요 4교시에는 조금, 앞 교시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복합적인 생각을 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으니까는 그런 문항들 중심으로, 한번 의미 있게 한번, 내용을 전달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 77번과 8번은 여러분들 가볍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특히 78번 같이, 뭐 서로 이렇게 그 선후 관계, 대소 관계, 뭐 이런 것들 보는 거는 앞에 문제보다 좀 쉬웠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79번을 한번 보세요. 자, 79번에 보시면, 자, 이 문제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직원은 7명이고요. 자, 직원은 총 7명. 그 다음에 한 달에 각 6회씩 휴무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몇 번 빠지는 거죠? 자, 직원들이 빠지는 횟수는 42번이에요. 자, 근데 요 휴무를 평일과 주말에 어떻게 이제 분산시키는지 이제 요것이 관건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주말, 토일 모두 포함해서요. 토일에는 반드시 휴무자가 있지만은 2명 이상이 동시에 쉴 수는 없다는 규정, 제한 규칙이 있죠. 주말에 아무래도 좀 바쁘니까, 자, 2명 이상이 동시에 쉴 수 없다는 것은 쉬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많아야 1명이죠. 그 다음, 직원 한 명당 주말 휴무는 3회로 제한된다. 그죠? 자, 각자 3회로 제한.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좀 많이 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말에 그냥 안 쉬기를 또 원하는 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배분 조정 또는 때에 따라서 양보도 하고 또 타협도 해야 되겠죠? 자, 되게 복합적인,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직원 한 명당 또 이제 셈을 제한하고, 평일에는 2명까지만 동시에 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일에도 뭐 3명이 비면 안 돼요. 그죠? 2명까지. 휴무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 달 1일은 토요일이었고, 총 30일이다. 자, 직원들의 숫자 1부터 7까지 표시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뒤에 보시고 달력을 이제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달력을. 자, 여기 보시면,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자, 월화 수목, 금토일 있습니다. 여기가 주말이죠. 여기는 주말. 자, 지금 우리가 1일이 토요일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1일, 2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총 30일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8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총 30일이다. 총 30일이니까는 토요일이 몇 번 와요? 토요일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는 7을 더하면은 또 15, 22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29일, 30일까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토요일, 주말은 총 몇 회? 주말은 모두 5회. 그죠? 주말은 5회. 주말 5회니까는 총 10일이죠. 총 10일. 토요일, 일요일 5회씩. 그 다음에 평일은 한 달 30일인데 총 10일이니까는 총 20일이 되는 거죠. 월화수목금이 월화수목금 5종류의 평일이 4번씩 반복이 되죠. 그죠? 여기까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동되는 겁니다. 그죠? 주말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일단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또 박스 안의 내용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죠. 직원일은 수요일이 고정 휴무이고 주말에는 한 번만 쉰대요. 그죠? 주말에는 한 번만 쉰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 1이 쉬는 거예요. 직원 1.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 주말에는 한 번만 쉰다. 그러니까 수요일은 무조건 1번만 쉬는 거예요. 1번. 그죠? 그리고 주말에는 한 번만 쉰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2는 직원 3의 다음 날에 쉬고, 그러니까 3 다음에 2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3 다음 날, 그죠?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이게 직원 2는 그리고 또 주말에 2번 쉰다. 그죠?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직원 1은 주말에 한 번만 쉰다고 그랬죠. 그죠? 주말 1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말은 쉽게 말해서 총 10일이죠. 총 10일. 총 10일이고 많아봤자 한 명밖에 못 쉬는 거예요. 그죠? 많아봤자 한 명밖에. 물론 주말이 아무도 안 쉬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42회 휴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 42회 휴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일 총 20일인데 2명씩 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평일마다 2명씩 다 쉬었어. 그러면 40회 휴무한 거니까 주말에는 2회 휴무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2명까지 쉴 수는 있지만은 뭐 안 쉬는 경우도 있고 아무도 안 쉬는 경우도 있고 뭐 1명 쉬는 경우 있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겠죠. 자, 그리고 직원 3은 월, 금에는 절대 쉬지 않는데요. 그죠? 뭐 절대 월과 금은 3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다 써볼까? 월과 금이 3은 아니니까 자, 2번은 3번 뒤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여기가 될 리가 없고 여기가 될 리가 없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2번은 주말에 2번 쉰다고 그랬는데 이 주말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2번은 토요일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일요일 중에 2번이 되겠죠. 일요일 중에 2번. 그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주말이 아니라 일요일 날 2회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2번이 일요일 날 2번인데 지금 어디 있을지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요일 날 2회니까 그러면 3번은 뒤에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토요일 날 2회 쉬겠죠. 토요일 날 2회. 그죠? 3번은 토요일 날 2회를 쉴 겁니다. 이게 바로 뒤에 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은 토요일 날 2회. 요거를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만요. 그죠? 여기 3번 2회. 2번 2회 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자, 주말은 토탈 10일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말은 총 10일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휴무 일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늘 같이 쉰답니다. 그죠? 4, 5는 또 같이 쉰대요. 그죠? 붙어 있어야 돼요. 같이 쉬어야 돼. 자, 그다음에 같이 쉬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쉬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주말에는 2명이 다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주말에는 1명까지만 1명밖에 못 쉬잖아요. 그죠? 많아봤자. 그러니까는 4번하고 5번은 얘는 평일에만 쉬겠죠. 그죠? 4, 5는 평일 휴무. 어, 4, 5는 평일 휴무. 그죠? 그리고 함께. 그리고 함께 이제 간다는 겁니다. 평일에 같이 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직원 6은 3개 요일을 각각 2번씩 쉰다. 그죠? 자, 6은 3개 요일을 2번씩 쉰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 요일을 2번씩.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직원 7을 보면은 직원 7의 주말 유무는 모두 같은 요일이다.
직원 7은 같은 요일. 주말 휴무는 같은 요일. 그지? 같은 요일. 그러니까 토요일만 쉬든가 일요일만 쉬는가.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제 그렇게 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선은 그 평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평일 같은 경우는 일단 주말에 최대한 많이 쉬면 어떻게 돼요? 주말에 최대한 많이 쉬면은 한 명씩, 자, 한 명씩 10일 쉬면은 여기 그 주말은 어떻게 돼? 10회. 여기는 10회 휴무죠. 그죠? 10회 휴무. 그러면 여기는 32회, 평일은 32회 휴무가 되는데, 자, 32회 휴무가 되는데, 그러면, 요게 이제 20일이죠, 20일. 20일이니까는 요걸 어떻게 쪼개면 될까요? 일단 2명까지니까, 그러면 2명씩, 2명씩 최대한 며칠까지 쉴 수 있어요? 2명씩. 2명씩, 2명씩 만약에, 이게 참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요걸 해보면 여기 12일, 8일 아마 이렇게 나눠야 될 거예요. 이렇게 8일. 그러니까 이게 총 그 휴무가 이제 32회를 써야 되는데, 자, 평일에 그 한 12일을 2명씩 가동을 시키면 8일이 남잖아요. 그죠? 8일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 8일 동안에 나머지 8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24회가 되는 거고, 여기서 8회를, 남는 8회를 쓰는데, 남는 8회를 한 명씩 8일을 다 나눠갈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뭐, 만약에 한 명씩 됐을 때 이제 그런 거죠. 한 명씩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솔직히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완벽하게 답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선 여기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직원이 뭐 한 명만 쉬는 날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최대 며칠인가. 그 보기 3번에 보시면은 한 명만 쉬는 날이 뭐 최대 며칠인가 그랬죠. 한 명만 쉬는 날이 최대 며칠인가. 그러니까 지금 한 명만 쉬는 날이 주말에 모두 며칠? 주말에 일단은 10일 있고요. 10일 있고, 그 다음에 평일에 그러면은 최대 며칠까지, 며칠까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에 지금 한 명만 쉬는 날이 최대 8일까지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 10회에다가 평일 8회에다가. 그러니까 총 18회까지 가는 거는 최대 18일이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3번을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직원 1과 2는 같은 요일 휴무가 최소 1회 이상이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3번하고 2번이 여기 2회씩 쉬잖아요. 그죠? 3번하고 2번 2회씩 쉬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를테면 여기 3번 뭐 2번 1과 2는 같은 요일 휴무가 최소 1회 이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3과 2는 이게 주말이 현재 주말이 총 10회예요. 10회. 그죠? 여기 쓰는 숫자가 10이 돼야 돼요. 10. 그죠? 그러니까 10번이 등장해야 돼요. 그죠? 10회. 숫자가 벌써 4번이 깔렸잖아요. 그죠? 4번이 깔렸고, 그 다음에 직원 7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직원 7은 주말 휴무가 모두 같은 요일이라고 그랬죠. 주말 휴무가 모두 같은 요일. 자, 그러면 봅시다. 요거를
우선 주말을 좀 분석을 해보죠. 자, 주말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주말을 분석을 해보면 주말이 총 그 10회인데 우선 직원 1이 우선은 요거 1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주말 1회. 자, 주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주말 3은 2회, 2는 2회, 1은 1회. 이건 고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 6, 7은 어떻게 돼요? 직원 6, 7은. 자, 지금 1, 2, 3 했죠? 4, 5는 절대 주말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남은 인원이 뭐야? 6, 7이잖아, 6, 7. 그러니까 6, 7이 어떻게 돼야 돼? 6과 7이 이제 나머지 5회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말이 총 10회인데 여기 5회는 됐고 6과 7이 나머지 5회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직원 6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원 6이 2번씩 쉰다고 그랬죠. 2번씩. 그러니까 이게 3이냐 2, 3이냐인데 이거는 어떤 요일을 뭐뭐뭐 찍으면은 2번씩 쉰다고 했으니까는 됐죠. 그래서 6번이 2회 쉬는 거죠. 주말을. 7번이 3회 쉬는 겁니다. 이렇게 주말 분석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렸죠. 보기 2번. 7번은 3회가 되고 그러니까 2번, 3번 틀린 거고 그리고 자, 직원 3은 토요일이고 4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직원 5번. 직원 6은 주말 유무가 없다. 이것도 틀렸죠. 2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요. 그죠? 2, 3, 4, 5가 벌써 아니니까 1번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은 어때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후순위로 해야 되는 정보가 있고 또 선순위로 해야 되는 정보가 있고 이제 이런 좀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여백을 잘 활용을 해서 한번 쭉 표하고 이런 내용들을 항목을 잘 종합해서 또 앞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뒤에 또 분석을 하다가 또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서 문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80번 한번 보세요. 자, 80번은 자 결과적으로 뭡니까? 거기 이거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어떤 흩어져 있는 쉘에 대한 내용들 글자를 합하는 거니까 뭐죠? concatenate 함수를 활용을 하고 중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이렇게 한 스페이스 한 칸씩 띄어 있으니까 어때요? 가운데 더블 코테이션 마크 해놓고서 거기 스페이스 한 칸씩을 삽입을 해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1번 여러분 하실 수 있고요. 그죠? 매크로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모두 효과적으로 적용, 범위를 지정해서 F5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해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83번을 봅시다. 자, 83번에 보시면 보기의 내용이 들어갈 위치. 자, 보기가 자 그리고 자성물질은 일정한 자기장 방향을 갖는데 뭐 저항이 달라진다. 뭐 자기장 방향이 같을 경우 저항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위에 박스로 가보죠. 그래서 이제 넷째 줄에 보면은 D램은 뭐 전력 소모되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음에 이러한 D램에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니까 A는 아닙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자, 뭐 M램에서는 절연막이 얇아 전류가 통과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B가 적당할까요? B 다음에 보면 M램은 자, 여기가 포인트네. 이 전류의 강도 차이. 그죠? 이 전류의 강도 차이를 전류의 강도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기에 보면 어때요? 보기에 보면은 뭐 전류가 약해지지만 그죠? 뭐 강한 전류의 어떤 강약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당연히 B 위치에 보기가 들어가서 그 뒤에 이 전류의 강도 차이를 감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은, 49페이지. 자, 평가 기준 데이터가 나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평가 기준 자료, 업체별로 거기 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가격 산정 방법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거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100분의 추정 가격 100분의 80 이상일 때하고 미만일 때 산식이 다른데, 맨 밑에 보시면, 자, 맨 밑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문제 어때요? 이렇게 맨 밑에 있거나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들 간구하시면 절대 답에 도달할 수가 없죠. 반드시 그 내용이
이 문제풀이, 이게 또 세트 문제잖아요. 두 문제인데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당해 입찰 가격 보면은 추정가의 60% 미만일 때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40%가 됐든 60%가 됐든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거기 자, 84번 그거 하나만 보세요. 자, 기업별 입찰 제시액에 보면은 자, B는 어때요? B는 2억 4천만 원이죠. 그죠? 2억 4천만 원. 그래서 그 추정 가격. 자, 추정 가격은 거기 여러분들 맨 위에 셋째 줄에 보면 4억 원이라고 했죠. 4억 원.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C는 2억 원이니까는 60% 미만이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어때? 2억 원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2억 4천으로 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고요. 자, 87번을 보시죠. 자, 2시 10분에 자, 시침과 분침 사이의 각도. 자, 2시 10분이니까 자, 이건 뭐 여러분들 2시 10분이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 시침 약간 이제 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분침은 그러니까 이게 2시 10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2시 10분이니까는 긴 바늘은 여기에 있고, 그죠? 2시니까 한 요 정도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2시 10분.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시면 되죠? 원래 2시 정각에서 2시 정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2시 정각에서 결국 얘는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왔으니까 요만큼만 계산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10분 동안 짧은 바늘, 그죠? 10분간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계산하면 되죠. 시침, 그죠? 자, 시침은 1시간 동안 얼만큼 움직여요? 1시간 동안 30분 움직이죠. 30도 움직이죠. 그죠? 1시간, 즉 60분 동안에 겨우 30도만큼 움직입니다. 따라서 10분 동안, 이게 10분이니까는 정답 6으로 나누니까 정답 얼마? 5도만큼 움직이겠죠? 2번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88번 문제. 자, 보건소 교육계. 자, 이것도 우리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자, 이것도 또 역시 요일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자, 거기 88번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거기 보건소 교육계획인데요. 지금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금연, 금주, 성교육 4회, 3회, 2회 이렇게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는데, 자, 그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금연, 금주, 성교육. 자, 4회, 3회, 2회. 자, 횟수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금연은 화수목 중에 해야 되고, 그리고 위에 보면 요일 하루에는 그 한 가지 교육만 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금주는 월금 빼고 한대요. 월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주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이건 주 2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은 4월 10일 이전 같은 주 이틀 연속, 그죠? 4월 10일 이전. 자, 그 다음에 4월에 완료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간고사래. 그죠? 되게 요구사항이 많네. 그죠? 근데 실제로 뭐 우리가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치르는 이 시험에 이런 그 NCS 기반의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어때요? 다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4월 1일이 월요일이니까는 역시 또 달력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그냥 표시할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 1일부터 5일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8일. 그 다음에 또 7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5일, 22일. 그죠? 뭐, 이렇게 22일부터 26일까지 중간고사니까. 그죠? 그 다음에 29일, 30일, 화요일 딱 이렇게 끝나네요. 그죠? 4월은 여러분들 30일까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먼저 한번 보세요. 우선은 성교육이 4월 10일 전에 이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전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금연교육은 무조건 같은 요일에만 주일에 실시한대. 그죠? 금연. 어디 하나를 그냥 쭉 해야 돼. 그죠? 어디 하나만 쭉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성교육은 지금 이제 요 때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우선 금연, 금주가 여기에 이제 집중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금연, 금주. 근데 화, 수, 목인데 이거를 4회를 해야 되니까 화, 수, 목에 4주 4번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화요일밖에 없죠. 그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수목은 4번이 안 되죠. 중간고사가 빠지니까. 그래서 금연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금연. 그죠? 금연. 금연이 화요일입니다. 자, 이거 결정됐고요. 자, 그 다음 금주는 어떻게 돼요? 이제 수목에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금주를 3번을 해야 돼요. 3번. 금주를 3번 해야 되니까, 근데 금주는 어때요? 금주는 주 2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리고 성교육을 이틀 연속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교육을 만약에 이때 하면 어떻게 돼요? 성교육을 이때 하면 성교육을 이때 해버리면은 금주교육은 이게 안 되잖아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성교육을 요때 바로 해버리면은 요때는 못하고 그러면 금주교육을 어떻게 돼요? 금주교육을 주 2회 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에 한 번씩 골고루 깔려야 되니까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성교육은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성교육을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주교육을 요때로 배치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3회를 채우죠. 금주는 주 한 번씩밖에 못하고 2안에 해야 되고 3번을 해야 되니까 틈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 결정이 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자, 알맞은 것은 뭐 4월 30일 날 금연교육. 그죠?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89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0번, 91번 회의록에 대한 내용도 역시 그 회의록에 대한 그 회의 내용, 뭐 결정사항, 뭐 그런 가벼운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90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을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는 뭐 미세전류가 매우 위험하다. 뭐 그것은 추측된 거지 뭐 매우 위험하다는 어떤 그 결과치가 나온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어떤 그 확실하게 그 규정할 수 있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답으로 근사해서 이렇게 억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54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54페이지. 자, 93번에 보시면 자, 세 회사 중 자, 총점이 높은 회사를 협력업체로 선정을 합니다. 자, 평가 기준을 따르면 총점이 가장 높은 회사, 낮은 회사 차이점.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왜 그러냐면 거기 계산 시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맨 처음에 그 배점 비율이 자, 품질 50, 가격 40, 직원 규모 10%니까는 맨 밑에 지원업체 정보에 보면은 그 가나다 업체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점수에는 0.5 곱하고 가격 0.4, 마지막에 0.1 곱해서 쭉쭉 더해서 비교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94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자, 94번 봅시다. 자, 조선소에 6척의 선박 건조를 수주하였습니다. 자, 30일 이내에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되고 자, 최대 이익 그리고 총 80명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대 이익을 우리가 실현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그 선박을 보시면 어차피 그 모든 배를 다 건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최대 이익이니까 압도적으로 어때요? 그 F 선박이 어때요? 수익이 월등히 높죠. 85억 원이잖아요. 만약에 이를테면은 이 선박하고도 비교해보세요. 45억, 80억 근 2배 차이 나는데 근로자는 뭐 소요기간 5일 길고 근로자 수 10명만 더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적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F 선박을 일단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F 선박 일단 70명.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 요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시작을 해서, 이게 10일 간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선 첫 번째 팀은 70명을 여기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F선박을 붙들고 20일 동안 70명을 투입을 해요. 70명. 그죠? 여기 70명. 그러면 총 80명이 있으니까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 10명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놀면 안 되죠. 다른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수익이 높은 게 뭐예요? C선박이 되겠죠. 자, C선박은 열흘 걸리고 50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명의 열흘 필요하니까는 총 한 명당 500일의 분량이 필요한 거죠. 500일에. 근데 일단 남는 인원이 10명밖에 없으니까는 우선 여기에 있던 그 10명이 일을 합니다. 그죠? 10명이 일을 하고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총 500일이 필요한 거고, F선박은 20일 동안 70명이 필요하니까는 요건 일단 이렇게 다 해결해요. 20일 동안 70명을 그냥 무조건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 70명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조건에 다른 요거 하다 딴 데로 못 옮긴다고 했으니까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돼. 이 작업을 공정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명 하고, 그럼 이제 10명을 근데 이제 10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10명이 계속 가야 되겠죠. 10명, 이 10명이 또 계속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얼만큼 일을 한 거예요? 몇 명의 몫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C는 50명이 열흘이면 뚝딱 해서 끝나. 500일, 한 명당 500일에 일을 하면 되는데, 10명이 20일 했으니까 200만큼 일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얼만큼이 남았어? 아직까지 300만큼의 어떤 그 일의 양이 더 남아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됐어. 근데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 어때? 자, 지금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또 주요 사항이 항상 어때? 그 도표 밑에는 조그만 것이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1일 근로자 수 이상이 투입되더라도 소유権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이 이쪽으로 다 오면 돼, 안 돼? 우르르 다 왔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일단 여기 10명 그대로 하고 또 이 10명은 어때? 나머지를 또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10명이 20일하고 30일. 그래서 300만큼 했으니까는 200만큼이 더 필요하죠. 요 선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200만큼을 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는 사람들이 어때요? 남는 사람은 C선박을 이제 붙들고서 몇 명이, 자, 200을 더하면 되잖아, 200. 그러니까는 여기서 200을 더 채우면 되니까. 몇 명이 하면 돼? 여기 10일이니까는 여기 20명이, 그죠? 요 70명 중에서 20명은 열흘 동안 200만큼의 일을 합니다. 그럼 요 200하고 요 300하고 이거 다 채워져서 결국은 요게 다 완성이 되는 거죠. F는 이미 다 완성됐고. 자, 그럼 이제 또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는 아까 여기 20명이 투입이 됐으니까 나머지도 50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명. 그죠? 이 인원 어떻게 해야 돼? 50명을 며칠을 돌릴 수 있어? 열흘을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단위가 500인 거. 그러면서 수익이 높은 거 뭐예요? 자, 수익이 그 다음에 높은 게 뭐죠? D인데, 자, D는 근데 아쉽게도 15일 동안 40명이 필요하니까 어때요? 그 600만큼 필요하잖아요. 600 곱하기 15 곱하기 45만. 그럼 이거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500만큼 한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B선박을 해야죠. B선박. 그죠? 그래서 B선박은 어때? 300이 필요하네. 300만 필요하네. 그죠? 300만 필요하니까 여기에 50명 중 30명만 투입하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 20명은 일 안 해도 되겠죠. 자, 요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FC, B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모두 더하면 145억 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앞에 1, 2, 3교시에 비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꾸준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총 95문제 총 4교시 분량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